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동작을 스케이트 드릴이라고 합니다. 이 동작은 저병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병킥을 차면서 팔을 당기는 동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몸이 앞으로 미끄러지듯이 나아간다는 의미로 스케이트 드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저병을 할 때 팔을 뒤로 당겨 앞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팔이 물에 걸리지 않으면서 머리를 들고 호흡을 해야 하거든요. 두 팔을 동시 다발적으로 당겨 몸은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너무 불필요하게 몸이 나오는 경우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저병을 하면서 출수하는 과정에 우리의 몸 무게중심은 앞쪽으로 쏟아야 됩니다. 그러나 숙련도가 낮을수록 무게중심은 위를 향하게 되며 역동적인 저병이 아닌 살려 저병이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스케이트 드릴 훈련을 통해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저병을 할 것이냐, 앞으로 나아가는 저병을 할 것이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두 팔이 물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오로지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죠. 지금부터 스케이트 드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통제 능력을 길러라. 스케이트 드릴을 처음 하는 사람들 열의 9은 나도 모르게 팔을 그냥 한 바퀴 돌려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그냥 돌려버리면 저병을 하면 되지 뭐하러 스케이트 드릴을 하겠습니까? 이 훈련의 목적은 돌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당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팔을 앞에 가지런히 놔두고 팔을 어깨 넓이보다 크게 벌려 몸 쪽으로 물을 갖고 오는 것인데요. 이때 물을 뒤로 밀어내면서 나의 머리는 호흡을 하러 밖에 나오게 됩니다. 머리를 절대 높게 들지 말고 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만 유지하면 되는데요. 본능적으로 팔이 물 밖으로 회전시키는 것을 억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평소 저병이 잘 안되는 이유는 그냥 저병 연습만 주구장창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병을 잘하기 위해 저병 0번만 해도 실력은 늘지만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물을 뒤로 밀어내는 부분에 초집중을 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 향후 저병을 할 때 몰라보게 뒤로 당기는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저병킥도 해야 돼, 웨이브도 잘해야 되고 출수킥, 입수킥, 박자도 맞춰야 돼. 이거 다 생각하면 머리 아픕니다. 선수는 스케이트 드릴의 정석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을 벌렸다가 모아주면서 몸은 앞으로 쭉 미끄러지듯 나아가는데요. 그러나 우리와 훈련 방법이 살짝 다르죠. 차렷 자세 이후 1.5초 지난 후에 팔이 앞으로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물 밖으로요. 팔을 뒤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출수킥을 차고 있습니다. 이후 몸은 차렷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입니다. 팔이 앞으로 회전하여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타이밍에 입수킥을 정확히 차는 모습이죠. 이렇게 구분 동작을 통하여 스케이트 드릴은 물을 뒤로 밀어내는 힘을 기르는 동시 출수킥과 입수킥의 정확한 타이밍을 몸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둘째, 자유형 발차기는 왜 하고 있는가? 앞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팔이 차렷 자세에서 1.5초 정도 쉬어주고 앞으로 복귀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출수킥과 입수킥을 넣었다면 팔은 저병이 예전 본능을 참지 못하고 그냥 한 바퀴 돌려버렸을 가능성이 99.999%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팔의 제어 기능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저병킥 대신 자유형 발차기를 넣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머리를 살짝만 들고 몸은 앞으로 미끄러지듯이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쏟는 것에 지금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팔을 벌려서 몸 쪽으로 갖고 오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없어 한 번에 물을 뒤로 밀어 차렷 자세를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선수의 팔이 뒤로 당기는 과정에서 팔을 벌리는 부분이 보입니다. 벌리고 모으는 과정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잡게 되는데요. 물론 그냥 뒤로 밀어내도 몸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훈련의 목적과 스케이트 드릴을 통해 얻어가는 기능성 부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벌려서 물을 잡아내야 됩니다. 점점 스케이트 드릴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물을 차렷 자세로 기다려주는 것도 어려운데 팔을 벌려서 뒤로 밀어줘야 한다니.
이 동작이 적응이 될 때까지 우리는 자유형 발차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익숙해지면 출수킥과 입수킥을 넣어 타이밍을 맞춰 보는 것이죠. 셋째, 팔이 물에 걸려도 되는가? 일주일이 지난 뒤 팔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되돌리기를 해봤습니다. 여태까지 물속에서 조심스럽게 팔을 앞쪽으로 복귀를 시켜 왔는데요. 물속에서 팔을 앞으로 복귀하는 것과 물 밖에서 팔을 회전시키는 부분 어떻게 다를까요? 어깨의 피로입니다. 스케이트 드릴은 정지된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복귀를 시켜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접영할 때는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팔을 당기기 때문에 어깨의 상태는 정지된 상황보다 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얼마나 힘있게 당기고 빠르게 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팔만 앞으로 돌리는 경우에는 회전 근개 통증을 느끼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평소 어깨 유연성이 좋지 않거나 통증을 잘 느끼는 분들은 스케이트 드릴을 할 때 물속에서 팔을 앞쪽으로 복귀시키면 되겠습니다. 물속에서 말이죠. 몸을 앞으로 미끄러지듯 약 1.5초를 기다려주고 차렷자세에서 발을 물 밖으로 꺼집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팔이 물에 닿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팔을 더 높게 들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가끔은 연습을 해도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기간 팔을 회전시키는데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 도무지 차렷 자세가 안 되는 분들이죠. 이런 사례는 1.5초가 아니라 뒤로 당기고 차렷하고 5초 정도 기다리고 팔을 앞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스케이트 드릴은 본능을 억제하는 훈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머리를 높게 들면 안 되는 이유. 정면에서 보면 나의 머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접영을 할 때 숨을 쉬러 나오는 머리의 위치는 이거 중요한데요. 숨을 쉬러 나오는 머리의 위치가 수면에 가까울수록 팔이 돌아가는 리커버리를 빠르게 앞쪽으로 복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무호흡 접영과 호흡 접영을 섞어가며 연습을 하는 이유가 낮고 빠른 접영에 몸을 적응시키기 위해서인데요.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기 위해 머리를 많이 들어버린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몸은 수면 위로 붕 뜨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 때 최대한 수면과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며 팔이 떠있는 채공 시간을 줄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속도 측면에서는 효율적이긴 하나 체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매우 힘들겠죠. 이런 힘든 부분도 몸으로 겪어봐야 우리는 좋은 접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스케이트 드릴을 자주 하면 어깨는 아프지만 체력적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뒤로 밀어내는 순간적 힘을 증진하며 타이밍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죠. 접영을 할 때 머리를 낮게 드는 습관은 스케이트 드릴 연습을 할 때부터 신경을 쓰면 됩니다. 처음 접영을 배울 때 일단은 내가 먼저 살아야 다음 팔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겠죠. 팔도 물 밖으로 못 올라오는데 머리의 위치를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스케이트 드릴은 접영이 어느 정도 익숙한 중급반 이상의 수준, 어깨에 통증이 없어야 훈련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케이트 드릴은 쇼핀을 신자.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쇼핀을 신으면 도움이 됩니다. 레인 특성상 혼자만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정체 구간을 예방해야 됩니다. 팔을 뒤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힘이 없으면 제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리 도착한 회원님들이 왜 빨리 안 오냐고 눈에서 레이저 빔을 이거 쏘아댑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눈치가 보이는 회원님은 스케이트 드릴 제대로 수행 못합니다. 에라이 그냥 접영을 해버리자 하고 개판 5분 전 돼버리는 것이죠. 쇼피를 신겨 자유형 발차기를 시도한다면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설사 뒤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도 자유형 발차기가 알아서 내 몸을 움직이게 만드니 실패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고 한 번이라도 더 스케이트 드릴을 시도하기 위해 노력이라는 것을 해보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핀을 신고 하면 나중에 핀 없이 접영이 안 된다고. 물론 핀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맨발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레인 정체 현상으로 눈칫밥을 먹거나 삐져가지고 내일 수영장을
안 나오는 것보다는 오늘 훈련 시원하게 잘해서 기분 좋게 집으로 가는 게 앞으로 저병을 더 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출수킥, 입수킥 언제 하는가? 스케이트 드릴 중 팔을 벌려서 당기는 동작 그리고 차렷 자세를 1.5초 유지한 뒤 그 다음 팔을 앞으로 회전하는 동작이 된다면 출수킥과 입수킥의 타이밍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스케이트 드릴은 저병이 움직이는 모든 부분을 구분 동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제어하기 편한 상체 동작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뒤에 어려운 출수킥과 입수킥에 적응하면 됩니다. 저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스케이트 드릴 연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 동작은 연속된 동작보다 어렵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저병에 대한 속도가 부족하거나 무엇인가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스케이트 드릴을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동작을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빠른 저병이 머릿속 슬로우 모션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스스로 나의 약점이 어느 부분이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강점을 더욱 부각시켜 완전체에 가까워지겠죠. 여러분들은 스케이트 드릴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만족하시나요? 만약에 해본 적이 없다면 매일같이 조금씩 도전해봅시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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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go, go, go. Hustle hard, hustle every single day. I'll be making moves till I'm buried in my grave. To the system, I don't wanna be a slave. I've been doing shit my way, or the highway. And in the driveway is a nice range. Cause I grind through the climb, I invite pain. You'll never hear me, bitch, nah, I don't complain. Just gotta flip the switch and you can go and obtain anything you want, anything you need. Your mind's got the key ingredient, it's belief. They deceive with the negativity, but I just slide right by that energy.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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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You got a mind, but even that could change. You